이번 주도 이제 미제 대신에 네. 미제를 약간 이제 조금 한 박자 죽이려고 그래요. 네. 너무 미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답답해질 것 같아. 답답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아니 찾는 나도 힘들어. 예. 찾는 나도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저기 이제 병행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한 거는 이런 아들이 이런 애비도 있어요. 뭐 제목이 좀 살벌하네 이것도. 네.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인질로 잡고 제가 속된 말로 개판 죽인 그 비정한 아빠 얘기예요. 아들을 인질로 잡고 네, 인질극을 지 한 아들을 거예요? 인질 잡고 인질극을 벌였는데 이 인질극이 거의 생쇼 수준이에요. 과정이 되게 진짜 이거 어지럽구나. 정말 전 기가 차더라고 이거 보니까. 예. 이거 애비라는 놈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원래 우리 염 교수도 자녀가 셋이잖아요. 네. 딸 하나 아들 둘인가? 예. 딸 하나 아들 그냥 알지게 났어. 제가 뭐 닭인가 보죠. 알지게 난 게. 아주 그냥 알을 되게 잘랐나 보지. 그냥 둘에다가 그냥 투 스트라이크. 근데 치킨이 무서워요 요즘에. 치킨값이 올라요. 근데 진짜 이 자식은 부모가 되면 자식은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말이 그렇지. 눈에 넣어서 안 아픈 물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게 자식인데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하는 인간 뭐 저번 주 우리 살인 사건 할 때 고준이 양 사건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쓰레기도 있는데 뭐 이거 보니까요. 발생한 거 2017년도예요. 2017년 7월 4일 날. 한여름이네요. 한여름입니다. 09시 30분경에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 고성이 보니까 두 군데 있더라고요. 강원도 고성?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제 고성군에서 연락이 온 거야. 특강을 오라고. 어디 그래서 어느 고성? 몰랐지 나는. 맞아 두 군데야. 저기 그 강원도 고성인 줄 알았어요. 저 강원도 사람이니까. 나랑 똑같은 케이스 당했네. 그래갖고 이제 전날 이제 가서 잘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속초 위잖아요. 바로 속초 위에 맨 끝이잖아. 화진포 해수욕장인데. 속초에 제가 한 7시쯤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교수님 지금 뭐 저기 내려오고 계시죠? 그래서 날 올라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경남 고성인 거라. 맞아. 근데 제가 그때 헷갈렸던 게 그 담당자가 저기 그 서울 사람이 이제 경남 고성에서 공무원하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사투리를 안 쓰신 거지. 그래서 난 강원도인 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그렇게 받아봤다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은 없었지. 말도 마세요. 그때 내려가나 죽을 뻔했네. 진짜. 근데 고성이 두 개인 거 그래서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경남이란 얘기죠. 이거는 경남 고성이에요. 경남 고성에 사는 이제 그 당시 41살 먹은 김 씨예요.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트럭을 끌고 다니나 봐. 트럭을 몰고 9시 반경에 이제 아들이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찾아갔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네. 거기에 이제 만 7세니까 8살이지. 얘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야. 얘가 이제 거기 이제 수업 받고 있었지. 학교 갔으니까. 근데 이제 가서 이 김 씨가 담임 교사한테 얘기를 해. 나 오늘 아들하고 함께 여행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애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퇴시킨 거예요. 조퇴시킨 거네요. 네, 조퇴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아기를 왜 데리고 왔냐? 아들을 왜 데리고 나왔냐면 요 김가 이 사람이 아침에 전처가 39살인데 전처하고 쌈박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 전처하고 쌈박질을 했는데 왜 싸웠냐면 이 전처가 이제 새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 당연히 만나요. 전처니까 뭐 그걸 왜 지가 참견해. 해외여행 댕기고 그런 거 소식을 계속 접했어요. 그 본인 SNS로. 자기는 애 기르고 있는데 혼자서 애 기르고 있는데 뭐 SNS라든지 들리는 소식 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네 전처는 다른 남자 만나고 애인 사귀어서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게다가 아들을 만나러도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면접도 안 한 거예요. 자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괘씸하긴 하죠. 괘씸하긴 하지만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해외여행하는 거 가지고 지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건 뭐 헤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내 아이를 자주 만나러 안 오는 거
뭐 이런 거는 할 얘기가 있겠죠. 그거는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서로 전화 통화 주고받으면서 싸웠어요. 싸웠구나.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네. 그 분풀이를 뭐라고 했냐면 그 전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내 끝장 봐버리겠어 오늘. 뭘 끝장을 봐요?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죽어버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지금? 애 데리고 가서 나 같이 죽어버릴 엄마가 거야. 잘못한 건지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전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받으면 전처 입장에서는 이거 자지러질 일이죠. 그럼요. 애를 그리고 실제로 문자 보내고 바로 학교 찾아가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애 데리고 나갔죠. 애 데리고 어디 여행 간다고 거짓말해갖고 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맞아 떨어지네 이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놈은 이제 트럭 조수석에 애를 딱 태웠어요. 예. 어린애 진짜 불쌍해 이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10시경에 영상통화를 딱 연결을 해 전처하고. 애기하고. 연결을 해서 애 보여주는 거지 봐. 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예. 애 데리고 가서 나도 죽고 애도 죽는다고. 아이고. 야 지금 나 학교 가서 애 데리고 와서 지금 태우고 나왔어. 딱 보여줘. 야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해.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이게 자기 그 어린애 그 아들이 얼마나 발발 떨었겠어요 이게. 옆에 조수석에서 너 마지막으로 인사해.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받겠죠 영상 통화로. 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자 이제 이거는 너 영상 통화로 보여준 거고 애 가는 마지막 모습은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그 마지막 모습은 사진으로 확인해. 네. 그러잖아 딱 끊어버렸어. 자지러지죠 이거. 이혼할 이유를 알겠네요. 역가만. 근데 이 말을 옆에서 조수석에서 들었던 이 7살짜리 아들은 어땠을까요? 얘는 다 컸는데 다 알려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나 죽이고 예, 지금 그거 모르겠어요. 나 죽여서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또 최종적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옆에서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떨었겠어요. 애가 얼마나 떨었겠냐고. 네. 이런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가 있냐고. 그리고는 10시경에 그러고 나서는 10시 23분쯤에 진주시 예. 평거동 진주경찰서 진양호 지구대에서 이제 그 지 엽총 맡겨놓은 거 있잖아. 영치해놓은 거 그걸 찾았어요. 수렴용. 예, 멧돼지 잡는 거. 환장하겠어 이게. 이 레밍턴 이게 수렴용 엽총인데 이게 살상용이에요. 아니, 오히려 군용이에요. 더 위험해요. 멧돼지 같은 것도 잡는 거니까. 아니, 레밍턴 이거 군용이에요. 거의 군경 살상용이에요 이게. 문자 부시고. 이거를 딱 이제 출고해서 실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려는 중이에요. 그러면 저기 총기 면허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맡겨놨죠. 그 파출소에. 그럼 뭐 한다고 총을 빼간 거예요? 이제 사냥 가는 거죠. 유해주수 뭐 이렇게 잡으러 경찰에 가가지고는 맡겼던 거 총 주세요. 저 영치된 거 찾겠습니다. 사냥 수렵용으로 이제 네. 수렵 기간이었겠지. 예. 수렵하겠습니다 하고 찾아갖고 나온 건데 실상은 자기 애쏠라는 거. 애쓰려는 거죠 뭐요. 아유. 근데 얘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대요. 김가희 이름이. 그 직업이 없었고 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유해 조수 포획단으로 활동했대요.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었어. 그 동네 포수 활동한 거예요. 네, 예. 뭐 그 유해 조수 있으면 저 연락 오면 지자체에서 엽사님들 저 뭐 좀 우리 동네에 너무 많으니까 뭐 멧돼지가 너무 많으니까 좀 개체 수주리기 위해서 좀 출동해 주십시오 하면 하고 몰려가는 그거 했단 말이야. 고라니하고 멧돼지 잡는 거. 그러니까 유해 조수 포획단으로 활동하면서 10년 전부터 이미 수련 면허를 취득해서 가지고 그럼 있다는 10년째 거예요. 사수네요 지금. 그러면 엽총 능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죠. 예. 아유 어떻게. 자, 엽총 딱 출고했어요. 예. 출고한 다음에 자, 그 진주시의 한 야산 임도로 돌아다니는 진주로 거예요. 갔구나. 예, 진주시 예. 야산 임도를 지가 멧돼지 잡으러 댕겼던 데일 거예요. 예. 이게 막 이제 태우고 애는 얼마나 진짜 개떨도 떨고 있었을까. 말도 안 돼.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순간 딱 차를 세운 다음에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하늘나라로 갈래? 할아버지랑 살래?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해. 너 하늘나라로 갈래? 할아버지랑 살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집단에는 타진하는 거예요. 그 애가 누가 죽겠다고 그래요. 애가 나 살고 싶어 아빠. 살고 싶다고 그랬어. 예. 아유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야, 이 애가 가지고 있을 공포는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러니까 얘는 고성에서부터 진주에서 또 합천 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기어 올라갔네요. 계속 이제 북상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이 얘기를 들은 전처가 신고 안 했겠습니까? 해야죠, 경찰에. 당연히. 이건 그럼. 자지러져 가지고 신고한 거죠, 경찰에.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난리 났을 겁니다. 어.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추적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휴대폰 휴대폰밖에 추적이에요. 없네요, 이제는. 휴대폰 추적을 했는데 꺼놔버렸어요. 아 이거 어떻게? 이 새끼가 꺼놔버리니까 예. 못 찾다가 오후 4시 57분경 그러니까 한참 됐어요 이제. 예. 오후 4시 57분경에 합천호 인근 야산 임도에서 아. 합천호 있는데 예.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배회하는 거를 경찰이 발견한 거예요. 그냥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휴대폰 추적으로는 못했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저 CCTV 분석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고성, 진주, 합천 그 일대가 전체 경찰이 다 비상 걸렸어요. 기상했을 거예요, 애기잖아. 다. 그다음에 이제 산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그 산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 포수 저 유해 포획단 조수료 포획단 그 사람들 동료들한테 네. 그동안 그 활동했던 지역 아 그러네. 그런 데들 물어봐 가지고 예상 이제 나타날 게 예상되는 지역에 이제 경찰이 주로 배치가 되죠. 아 그래 잘 찾았네요. 그래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합천호 인근에 있는 야산 임도에서 아들을 데리고 배회하던 김 씨를 발견했다. 예. 왜 그런데 얘가 나와서 돌아다녔냐면 예. 진흙에 빠졌어 트럭이. 차가 차가 이 자식이. 못 가네 그럼. 임도에 가서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고 아들 손을 잡고 예. 총을 메고 아이고. 거기를 돌고 있는 그 배회하고 있는 거를 딱 이제 경찰이 발견한 거예요. 어떡하냐.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 2명이 왔어요. 40대 50대래요. 예. 경찰관 2명이 와가지고 이제 순찰차하고 딱 마주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 차를 향해서 총을 옆 총을 한번 발사하는 거예요. 빵 쏘는 거죠. 일단 화력에서 밀리네요 경찰이. 일단은. 빵 쏘는 거지. 깜짝 놀랐겠지 경찰 예. 순찰차에서. 예. 그냥 순찰차에 총 한 방 맞은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급하니까 지 아들 머리에다 총을 딱 들이댑니다. 옆총을. 이 세상에 이런 새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경찰관 니들 말이야 그 순찰차 키 나한테 주고 사라져. 예 머리에다 총을 대고요. 예. 아. 그렇지 않으면 얘 죽일 거야.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애 죽인다고 저 총 대고 있는데 차키 안 줄 수는 없어요. 현재 그 순찰차 상황에서, 다치다 하는 건 그 따질 일도 예,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순찰차 그냥 줬어요. 예. 그냥 주고 예. 주니까 이놈은 아들 데리고 순찰차 태우고 그대로 내뛴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경찰 순찰차를 출동해서 잡으려다가 경찰이 순찰차를 뺏겨버린 거예요. 탈취당한 거예요. 예. 아들 때문에.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뺏겼으니까 무전으로 뭐 연락했겠지. 예. 한 5분 뒤에 또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놈이 예. 순찰차 타고 도망가다가 예. 경찰관 2명이 이제 그 민간인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서 쫓아간 거예요. 이게. 아그 두 명 예. 경관이 야 이것도 참 쫓아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시 한 10m 거리가 됐대요. 네, 예. 그 승합차 왼쪽 타이어를 향해서 또 옆총을 한 발 쏩니다. 네. 참 이게 이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총을 빵빵 쏘니까 경찰관들이 그 승합차에서 얼른 내렸어요. 또 네, 죽을까봐. 네. 내려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죠. 숨어서 얘기했겠죠. 네. 그러지 말고 빨리 총 내려놓고 아들 그만 풀어줘라. 네. 그게 아버지가 할 짓이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 안에서 무전기 크게 들리잖아 소리. 네. 저 3210 그 우측으로 붙이세요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네, 확성기. 그 순찰차니까 있잖아. 네.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거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너네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차를 빼서. 아유. 니네들 말이야. 그 승합차 민간인 이 순찰차 끌고 다니는 게 불편하거든. 네. 눈에 잘 띄고. 네. 그 니네들 끌고 온 그 민간인 승합차 그거 내놔. 카니발. 카니발 내놔. 열쇠 안 내놓으면 아들을 쏘고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자, 내가 셋셀 때까지 만약에 셋셀 때까지 니네들 대답 없으면 아들 쏠 거야. 네. 하나 아들 거기 겨누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근데 거예요. 실제 솔롬이니까 경찰도 방법이 없네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승합차를 향해서 옆총도 한 3발 정도 추가 발사하고. 아유 이거 뭐 어떻게 돼? 그래도 이제 이때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뭐 찬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아마 가서 계속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들 허리에다 옆총 들이대고 네. 접근 못하도록 하고 산으로 도망가요 이제.
산 위쪽으로. 산 위로. 예. 그렇게 대치하고 있으면 결국은 경찰이 지원해가지고 둘러싸서 지 잡힐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제 차도 안 준다고 그러고 예. 그냥 대치하니까 저 차 이제 그 순찰차에서 내려가고 애 옆구리에다 엽총 들이대고 그 산 정상 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면서 뻥 하고 또 공포탄 쏘고. 경찰관 입장에서는 답답한. 근데 이 경우에 경찰이 이제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권총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맞아요. 예. 더더군다나 어린애 7살짜리 어린애 옆구리에다가 엽총을 겨누고 아버지가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다 총기 사격 못 하거든요. 네, 안 돼요. 이건 속수무책이 사실. 예. 총알이 어떻게 날라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놈이 도망갔어요 현장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놓친 거지 그 경찰관들은. 예. 놓쳤는데 이렇게 도망간 놈이 오후 6시 35분 경에 네. 합천 소방서 구급차하고 맞췄네 이제. 이게 119까지 다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아. 혹시 총기 사건이 나면 또 애한테 총 쏘면 예. 빨리 구급 조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 같이 다 유기적으로 네. 비상이 발령됐단 말이에요. 네. 그 합천 소방서 구급차가 연락에 이제 그 인근을 맹맹 현장으로 돌고 간 있었던 거네.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차에서 내린 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그 구급차에다가 총 한 발 쏴요. 빵! 자, 운전석에 있는 소방관 44살 그 예. 소방관이래요. 엽총 딱 켜놓고 정지. 정지. 그 다음에 앞유리판 그냥 개머리판으로 깨서 부시고 내려. 그리고 아들 태우고 구급차 타고 이제 뛰는 거예요. 이거 완전 생쇼 하는 거예요, 생쇼. 뭐야, 이거 지금. 거의 광란입니다. 이거 뭐 참나 어이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 119 차를 예. 저기 구급차를 훔쳐갖고 이제 또 도망가는 예, 거예요. 이제 구급차를 이제 뺏은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게 지금? 그 처음에는 순찰차 뺏었죠. 예. 두 번째는 그 카니발 순찰차 뺏어. 차주로 카니발 민간인 거 빌려갖고 그 두 사람은 우리 이제 완전히 똥된 거 아니야. 예. 순찰차를 차 뺏겼네 그럼. 달치당했으니까 예. 어떻게든 찾으려고 민간인 이제 카니발을 빌려 타갖고 와서 마주쳤는데 결국 애한테 총 겨누고 있는 바람에 실패한 거예요. 그 놓쳐버린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합천 소방서 구급차가 이놈한테 딱 걸린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래서 뺏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구급차를 뺏어가지고 산 정상 쪽 임도를 따라가면서 한 300m 정도 도주를 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연락되겠죠. 그래 비상 걸었죠 다. 한 1분 만에 또 경찰하고 딱 마주쳤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천 경찰관일 겁니다. 이게 넘나드는 거예요. 고성, 진주, 합천으로 거기 전체가 다 비상했대. 예, 이때 예. 난리 났었다는 거예요. 난리. 총기 난동인데 지금. 예, 이거 여기까지 또 인질까지 있고 경찰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거는 이제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에요. 네. 스타렉스 순찰차 그거 있잖아요, 이거. 네. 그거를 이제 앞에서 천천히 이렇게 몰면서 가로막은 거 이렇게. 얘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오니까 옆에서 싹 나타나서 딱 이렇게 막은 거야. 슥 오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한 7차례를 쾅쾅쾅 밀었대요, 얘가. 그 뺐다 앞으로 갔다 가고요. 7차례를 추돌을 해서 그 바람에 경찰관 3명이 거기서 그 차 안에서 119로 절로 굴렸다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샀겠네. 막으면 쓸 줄 알았는데 그냥 꽝꽝꽝꽝 때리니까 한 놈이네. 그래가지고 경찰관 3명이 뭐 요추 관절 뭐 염좌 전부 2, 3주 이상 진단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밀어제꼈어요. 그 그러겠죠. 순찰차 지금 밀어제끼고 그 차단을 뚫고 이제 국도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부터 큰일 났네. 이게 걱정이에요. 도로에 국도로 이제 내려와서 내리쬐기 시작하는데 7분 만인 오후 6시 43분경에 또 다시 순찰차하고 마주쳤어요. 총 비상됐으니까. 그러니까 순찰차 옆에 그 이제 딱 지가 탔던 그 구급차를 딱 들이대고 세운 다음에 그 엽총 겨누면서 다 쏴버린다고. 다 쏴버린다고. 빨리 내리라고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찰차는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인지 나타나는 족족 애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 차는. 애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것도 차 뺏겼어. 아유 어떡해. 순찰차 또 뺏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급차에서 순찰차 왜 7번을 때렸으니까 차가 다 망가졌잖아. 다 나갔겠죠. 그 망가진 놈이 털털털털 가는데 네. 112 순찰차가 나타나니까 112 순찰차 옆에다 딱 가서 일부러 붙이고 그 총 겨누고 내려 다. 방법 없지. 이게 참. 그래서 다 또 순찰차로 이제 아들이 또 옮겨 탔어. 아들은 순찰차를 몇 번 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네요. 그리고는 이제 또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3분 후에 고성경찰서 순찰차가 차단을 했지만 네. 앞뒤 범퍼 그냥 쾅쾅쾅 받고 그냥 밀고 가버렸어요. 야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 그러니까 순찰차 탈취해서 또 앞을 막고 있는 그 순찰차들 있잖아요. 네. 두세 대를 쾅쾅쾅 밀어갖고 다 밀어 제끼고 가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달아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몇 번을 갈아탔는지 모르죠. 네. 도망가다가 도주 중에 보니까 이 자식이 보니까 식당 앞에 포토 화물차가 보여. 아 포터가. 그건 지가 원래 잘 타고 네, 원래 다니는 타는- 포토 화물차가 보이니까 그 옆으로 가서 차를 딱 댔어. 이건 순찰차잖아. 네 경찰차니까. 경찰인 것처럼 예, 예. 딱 가갖고 운전자 60세야. 예.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엽총 딱 내보이면서 내려. 아 내려. 그러니까 그냥 방법 총돌이 되는데. 거기다가 아들 태우고 내뛰는 거야. 자 그때부터는 이제 민간인 포토 화물차로 갈아탄 거야. 아야 이거. 예. 자 이제 그 길로 이제 계속 도주하는 거야. 예. 계속 도주하는데 그 사람도 바로 신고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선은 나오겠지. 예. 이걸 막은 거는 결국은 터널입니다. 터널. 경찰이 아니고요. 예, 터널입니다. 합천군 대병면 뭐 황매산 터널로 진입을 했어요. 네. 이놈이. 예. 근데 입구 양쪽을 경찰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 아, 이게 막고 있었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히 갇히는 형태가 된 거지. 아 그러네요. 일단은 잘했네. 자 이때부터 얘는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 꽝꽝 쏘면서 예. 이때부터는 전처 불러달라. 전처. 전처 불러달라. 요구해요. 아들한테 총 겨누면서 계속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청에 보고해가지고 스나이퍼 준비합니다. 그렇죠. 저격수 배치해야죠. 예, 이제 저격수를 총사건인데. 배치하고 그 다음에 특공대 출동시켜요. 예.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도가니 든 쥐는 만들어 놨는데 네. 애가 이 구조의 이 작전의 이제 최고의 개념은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서 구조하는 거예요. 예. 저 새끼는 쏴도 되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나이퍼 저격수 갖다 놓고 예. 특공대 딱 출동시켜서 앞뒤로 막고 이제 딱 있는 거지. 그럼 그 상태에서 네고시에이터가 나타나는 거지. 경남청 특공대 그냥 그렇죠. 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얘는 뭐 계속 전처만 불러 애 옆에다가 총 들이대고 이 아이 정말 트라우마 평생 알면서 살 거예요. 싶을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전처 불러달라고 꽥꽥거리니까 네. 이제 경찰이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네고시에이터 네. 이제 그 협상 팀을 이제 거기 가는 거죠. 이제 이 인질협살팀이 붙은 네. 거네요. 이 사건에요. 예. 예. 그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데 이 새끼가 심경의 변화가 거의 없어. 전혀 없고.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이 이건 이제 전체 안 불러오면 진짜로 애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 예. 이놈이 예. 할 수 없이 밤 9시 55분경에 서울에 있는 전처를 현장으로 데리고 와요. 예. 데리고 왔습니다. 안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예. 그걸 엄마를 본 애는 어땠을 거예요? 아유, 진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고통에 막 두려움에. 그 전처를 데리고 오니까 이 새끼가 10시 25분경에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시 치부리고 10시 25분경에 아들은 풀어줬어요. 밤에요. 예, 아들은 풀어줬어요. 이제 그 설득이 많이 협상팀에서도 그렇고 전처도 그렇고 이제 꼬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애한테는 그러지 말자 우리 예, 이제 예. 뭐 이런 것 예. 등등이 있었고 결국 10시 25분경에 아들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풀어줬으면 이제 바로 경찰이 들어가면 되는데 예. 그때부터는 애 풀어주고 지 대가리다 이 목에다 겨누고 있어 이제 옆에.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차량 안에서 딱 이렇게 하고 경찰하고 계속 대치하는 거야. 이렇게 나 죽을 거라고 다가오면 나 쏠 거야. 이것도 못 쏴요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애가 있을 때 저격할 수는 있어도 옆에 위험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놈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생포하는 게 맞지. 거기다 쏴제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갔어. 그러다가 이 새끼가 언제까지 버텼냐면 네. 그 이튿날 04시까지 버텼어요. 아, 새벽 4시까지요? 그러더니 이제 지도 힘들었나 보죠. 어. 그때 비로소 자수 입장을 밝히고 검거가 된 겁니다. 아, 이게 그때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면 자살할 용기도 없었던 새끼예요 이 새끼는. 미친놈이 진짜. 근데 이게 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경찰은 완전히 동네 북이 돼버린 거지. 풍비박산 났겠네요, 이 상황은. 박살 난 거지 뭐. 네. 이거 뭐 그 당시에 제가 이거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시끌시끌했어요 경찰 내부에서. 이거 진짜 이거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에 경찰이 대처를 해야 되는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그 교육 들어온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도 냈었어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한데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경찰이 해야 되느냐. 극단적 딜레마 상황인데 이거 이게 뭐 정말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답도 없어요. 이거. 예, 이거 답이 없잖아요. 애를 위해서라면 이거 차키 100번 1000번 저라도 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락거리는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이건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애기 살렸어요. 이후에 뭐 두 사람 다 네, 살았으니까. 네, 그 새끼는 가해자지만 살았고 네. 애기야말로 정말 살았고 애는 정말 얼마나 애가 놀랬겠어요. 그래 이건 따지고 보면 아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경찰하고 대치한 지 공권력하고 7차례 8차례 그 대치하고 엽총 한 8발 정도 쐈어요. 예. 인질 그 23시간. 이거 기록입니다, 기록. 예. 그래서 경찰이 남은 이제 엽총 실탄이 두 발 남았을 때. 걔도 그게 또 영향이 있었겠네요. 예, 총하고 그 두 발을 압수를 했고요. 예. 이 새끼 이제 경찰이 잡혀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내하고 이혼한 후에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지가 혼자 키웠다고. 네. 근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 뒤에 아들을 보러 오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아들을 살해하고 나 자살하려고 그랬다. 이거 애비가 할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얘기.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전처에게 고통 주고 싶었다. 그러네요. 그게 답이네. 이게 아마 이 새끼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일 거예요. 이게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 같아요, 저도 그새. 전처에게 고통 주고 왜 싶었다. 너는 행복하지 나 불행한데 이거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얘는 보니까 2013년도 12월 달에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년 됐어요. 예, 7년도니까. 그래서 이혼했어도 전처가 가끔씩 이제 아들 만나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17년 3월 달에 이제 재결합 시도가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성이 재결합 노했어요. 이런 새끼니까 노했겠지. 거절하고 이제 또 그 거절할 때 그 즈음에는 또 지도 딴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머리도 그럼 여자. 근데 이제 그 즈음에 또 지가 헤어지고 나니까 재결합을 요구한 거예요, 여자한테. 왜 여자 노한 거지? 뭐 물건이야? 지가 다른 여자 만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여자하고 헤어지니까 다시 재결합하자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겠어? 네. 그거에 비관해서 이따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사는 것도 문란해요. 조사해보니까. 예. 도박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저 돈도 잃고 도박도 하고.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서 양육하는데도 큰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큰 빚이네, 3천이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수사경찰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건 당시에 경남경찰청과 합천은 물론 산청, 네. 진주, 네. 거창경찰서까지 전 병력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거 다 인근인가 봐요. 예, 거창 바로 옆에요. 합천, 산청은 난 잘 모르겠어요. 옆에 바로 옆에. 산청, 진주, 네. 거창. 거창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전병력이 투입되고 김 씨가 휘저은 지역은 시민들이 외출을 꺼릴 정도로 상황이 그럼 긴박했다. 총 들고 난리치고 다니는데 밖에 아무도 안 나갔지. 그러고 못 나가게 방송 다 했고요, 지방에. 경찰은 차를 뺏겼지. 지금 위험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경찰이 김 씨와 자주 마주쳤지만 네. 김 씨 아들이 위험해서 신중히 접근하다 보니까 검거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다. 차도 뺏겼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이런 비정한 애비도 있네요. 쓰레기예요, 이거. 근데 저는 이거 현직에 있을 때라 이 사건 났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지금 난리 났대. 총기 납치 사건 났대. 막 우리 그랬었거든. 처음에 우리가 경찰에서 있을 때 막 무장공비 뭐 이런 얘기로도 막 들렸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 새끼는 이 나쁜 놈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제1형사부네요. 네. 거기에서 2017년 11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렇죠. 총 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미성년자 약취유입 자기 자식이니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징역 5년 받았습니다. 나왔겠네요. 나왔죠. 나와서 우리 방송 보면 반성해야죠.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을 인질로 해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매우 나빠요. 또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김 씨는 이혼한 뒤에 혼자 아들을 양육해 부모 1인에 의한
보호 양육 관계가 인정된다. 네, 혼자서 사실이고. 길렀다 네, 이거죠. 이건 사실이고. 아버지이자 보호 감독자인 김 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유지된다. 네. 그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이제 무죄로 판단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 아이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른 집 아이가 아니니까 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적용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잘못- 내 이것도 자기 새끼니까. 이것도 잘못했어. 근데 이 부분 저는 유감입니다. 이 법규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는 이미 자식 새끼를 인질로 삼아갖고 머리에다 총 들이대고 돌아다니는 애비가 아버지하고 부자 관계가 인정이 됩니까? 아유, 안 되죠. 혈연이라고 해서 부자 관계입니까? 사람도 꼭? 아니에요, 이건. 근데 하여튼 뭐 법리는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건 이제 그래서 구속 기소할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했는데 이거는 내 아버지가 내 자식 끌고 댕긴 거니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짓을 했어도 그래도 부자 관계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죄는 성립이 안 된다. 네. 참 이 판사님 유능하신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여튼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이 있었거든요. 여기 교수님 그럼 총포 도검류관리법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되나요? 그 새끼 수련면허 가지고 있고 총 가지고 있고. 사람 쏘면 안 되잖아요. 총포. 사람 쏘진 않았잖아요. 쐈잖아요, 처에. 그냥 위험령이죠. 네. 여기 그래서 등으로 이제- 보니까는 혐의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총포도검 화형류 단속법은 적용됐을 겁니다. 예, 그래도. 예. 그렇지.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근데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수단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예, 공용물 훼손도 있고 차 다 뽀겠어요. 여러 가지죠. 그거야. 많이 붙었을 건데요, 공용물건 손상죄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5년이 좀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5년인데 검찰은 10년 구형했고요. 예. 이 고등법원 이제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예요. 고법에서요. 거기도 그 이듬해 4월달에 항소심에서 1심하고 똑같이 5년 선고했고요. 예, 예. 이제 그때 이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엽총을 목에 겨누는 행위 등은 아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 것. 그죠? 당연하죠. 예, 그죠? 당연하죠. 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구구절절하게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예, 또 착하다 아버지 또. 끝나고 나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 봐. 예. 그러고 있지만 상당 기간 아들로부터 떨어져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5년을 그대로 줬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공권력 대응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부각이 됐어요. 중요하네요. 이게 화두네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그 대응을 비판하기는 좀 어렵죠. 전 잘했다고 봐요. 네, 대응을 어렵죠. 그렇게 잘하셨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국가인권위 뭐 거기 진정 뭐 감찰 투서 이게 많잖아요. 근데 애서 알리려고 나 출근하는 형사님하고 경찰관은 분하고 소방관 분 잘하신 거예요. 예, 애기 이거는 살았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순찰차를 몇 번을 뺏겼지만 네, 잘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경찰이 우롱당한 건 사실이에요. 뭐 경찰관도 많이 다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경찰을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관 분들이 순간 판단 잘하셨다고 봐요. 거기서 열쇠 안 주고 그 순찰차 안 주면 애 정말. 죽을까봐. 예, 예. 만약에 진짜 이 새끼야 이 새끼 말같이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버텼으면 애한테 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항상 얘기하지만 인질관한테 질질 끌어 지치게 만들었다 하야당 그러셨잖아요. 원칙으로. 맞아요. 잘 지킨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터널에서 예. 그나마 황매산 예. 터널 안에 갇혀가지고 예.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된 건데 이때는 다 들어줘야 돼요. 인질 데리고 있을 때는 그 새끼가 요구하는 거 가능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교수님들이 칼을 목 대고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지가 지 목에다 칼을 이렇게 대고 있는 경우 많아요. 또 뭐 여자 친구 여자 이렇게 해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약쟁이들 약 처먹고 또 그런 경우. 그러면 많아요. 참. 그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 인내심이 예, 예. 정말 참아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해요. 또 어쨌든 경찰분들 잘하셔갖고 뭐 나쁜 놈이죠. 아빠 목숨도 구했고 예. 애는 지금 잘 살고 있겠죠. 그러면 많이 트라우마 치료도 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이제 아마 실형 살고 나왔을 텐데 네. 이 자식한테 지은 죄 이거 평생 갚아야 됩니다. 예, 갖고 살아야 평생 갚아야 되고 정말 이제 그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국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빠에 대해서 아들이 참 목이 매는데 이제 처벌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참 그러네요. 탄원 썼다는 게 애기가 진짜 참 그래. 너무 예쁘네요. 고생 많이 했네요. 예, 오늘은 중요 사건 아들 인질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 이야기 예, 난동 사건이었습니다. 해봤습니다. 잘 들었어요,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네.